수술 후에 처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반드시 실제 피부 처짐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. 다른 원인으로도 실제로 처진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. 그러면은 광대 수술 후에 어떤 분들이 볼 처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? 안녕하세요, 양학도사 김도섭입니다. 원장님, 광대 수술하고 볼 처짐이 없다는데 주변에서는 처진 느낌이 난다고 해서 수술 받기 걱정돼요. 네, 진료실에서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. 수술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걱정이죠. 나이 들어 보일까봐, 아니면 인상이 변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많은 광대 수술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살이 처졌다고 느끼는지, 실제 처짐은 생기는지, 그리고 예방과 관리 핵심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볼처짐 고민,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광대 수술 후 볼처짐 왜 생기는 걸까요? 혹은 왜 처진다고 느끼는 것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살이 무조건 처지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또 처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죠. 우리 얼굴을 텐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둥의 위치가 변하면은 천의 영향을 받겠죠. 뼈가 변하면은 그 위에 연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. 하지만 수술 후에 처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반드시 실제 피부 처짐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. 다른 원인으로도 실제로 처진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착시 현상입니다. 튀어나온 광대뼈에 가려져 있던 팔자 주름이 광대가 줄면서 더 잘 보이게 되면은 볼살이 내려온 듯한 인상을 주어서 마치 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. 이거는 실제 피부가 처진 게 아니고 수술 전에는 뼈가 주름 위에 볼륨을 채우거나 덜 도드라져 보이게 했었지만 수술 후에 뼈의 지지 효과가 줄어들고 주름이 드러나서 우리의 뇌는 이 깊어진 주름을 보고 마치 볼살이 내려온 걸로 보고 처졌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일시적인 기능의 문제입니다. 수술 후에는 표정을 만드는 중요 근육, 특히 웃을 때 볼을 올리는 광대 올림 근육이 있거든요. 이 근육이 잠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. 광대 올림 근육은 볼살을 위로 당겨주는데 수술 후에 힘이 떨어지게 되면 볼살이 덜 올라가서 처져 보일 수 있는 것이죠. 이 근육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표정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가 상대적으로 처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 근육의 기능 저하는 대부분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고 표정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볼이 처져 보인다고 느낄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미리 걱정하시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설명드린 것처럼 착시 현상이거나 근육의 일시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나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광대 수술 후에 어떤 분들이 볼 처짐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? 볼 처짐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유형을 말씀드리면요. 우선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적은 분들, 회복력과 지지력의 차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수술 계획을 세우죠. 그리고 또 얼굴 전체가 큰데 턱선이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광대만 너무 줄이게 되면은 조화가 깨져가지고 땅콩형 얼굴처럼 광대 아래가 상대적으로 더 꺼져 보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광대가 원래 크지 않았다면 처진 걱정은 좀 덜하겠지만 수술 효과 자체를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에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의사는 수술 테크닉으로 최대한 볼처짐을 예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우선 최소 박리로 조직 손상을 좀 줄이고요. 뼈 조각을 단순히 넣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위로 고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전도 같이 해서 주변 연조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리프팅 효과를 주도록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환자분의 역할은 회복 기간의 관리인데요.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.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처진다는 느낌의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우선 안내에 따라서 찜질 등으로 붓기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표정 근육 운동인데요. 수술하고 한 달쯤 후부터는 의식적으로 표정 근육을 운동을 해서 꾸준히 움직여주세요. 이렇게 하게 되면 미소 회복은 물론 처져 보인다고 느꼈던 부분도 개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광대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얼마간 광대 주변의 감각 저하나 눈썹 움직임의 저하 등 다른 불편감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광대 수술,
볼처짐이 항상 따라오는 수술이 절대로 아닙니다. 정확한 계획과 섬세한 테크닉,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병원을 고를 때 가격 이외에 실제 케이스를 확인하고 처짐 예방, 관리법을 꼼꼼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. 수술 후에는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시고 알려지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신중하게 접근하고 긍정적으로 회복에 임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얼굴 건강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